되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애들은 그냥 느끼는 것 같아. 별로 안 좋거든? 이게 무슨 수학이 감성의 영역은 아니잖아. 물론 느낌이 온다는 좋지. 내 느낌이 오고 나서 사고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적당한 실험을 통해서 내 느낌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서 볼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열에서 기본 순열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가 아닌 거야. 기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아서 나열하잖아. 근데 얘는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n개 중에 n개가 다 같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n개의 반대말은 뭐야? 서로 다 다르지 않은 거니까 그들 중에 같은 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게 있는 순열이 생기는 거야. 일단 이해되지? 왜 이러냐. 그러면 썼네.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거기에 내가 써놨어. 이거 그냥 여기서 나오는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공식 적용.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돼. 근데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되고요. 또는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조합과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이해하고 둘 중에 네가 편한 거를 써주면 돼, 그냥. 그치?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볼게.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돼. n개 중에서 자, n개 중에서 원래 일반 순열은 서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 n개 중에 같은 것이 P, Q, R 땡땡땡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 P팩 곱하기 Q팩 곱하기 R팩 곱하기 떼레레레랭 같은 것들의 개수 팩. 같은 것들의 개수 팩토리얼의 곱분의 자, 전체 개수 팩토리얼이래. 단 이 같은 것들이랑 걔네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합은 해서 전체 n개가 돼야겠지.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생긴 게 복잡하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 됐어요. 그러면 6개 중에서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실제로 봐봐.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먼저 보여줄 거야. 자, 일단 이걸로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 자, 공식 유도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같아서 문제잖아. 그럼 유도하는 방법은 간단해. 니들을 다르다고 먼저 쳐. 이해됐어? 그러고서 얘네들을 일단 나열을 해야 해. 나열을 하면 그게 6팩토리얼 가지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6팩토리얼 가지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 A, B, A, C, D인데 여기가 1, 2, 3인 게 있을 거고 이 6팩토리얼 안에 얘네를 다 다르다 쳤으니까 1, 3, 2인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 여기가 요 A, 1, 2, 3 나오는 순서가 A, 2, 1, 3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2, 3, 1 순서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3, 1, 2 순서대로 나오는 게 있고 3,
2, 1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들 경우는요, 다 결국엔 알고 보면은,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 입장에선 얘네들은 다 어떤 경우야? A, B, A, C, A, D로 나열된 경우지. 그럼 요 6팩토리얼 가지 안에 지금 똑같은 게 다 이만큼 개수씩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게 6개지. 그럼 얘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건데 그 6의 의미는 똑같은 거 3개를 다르다고 쳤을 때 나열한 경우의 수지. 다시 똑같은 거 3개를 다르다고 쳤을 때 나열한 거니까 3팩토리얼이지. 그럼 그게 똑같은 것 3개의 개수 팩토리얼이 아니야? 개수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란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럼 다시. 그럼 공식 유도가 됐으면, 자, 다시 또 살짝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러면 이런 걸 나열한다고 다시. AAA. 자, BBCD를 나열한다고 쳐보자.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네. 전체 7개 있으니까 7팩토리얼이지. 자, 니들 다르다고 치고 자리 바꾸는 거 3팩이랑 니들 다르다고 치고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나눠주면 되는데? 아니면 되는 거야. 선생님, PQR 때레랭에서 더해서 다 N이라면서 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한 개 있는 1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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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은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이해돼? 자, 좋아. 그러면 공식 유도는 이렇고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은 이래. 자,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유도 말고 그냥 풀면 어떻게 풀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그냥 푸는 거야, 이제. 자, 그냥 푼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랬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순열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내가 걔를 재갖고 한번 해볼게. 자, AA, BCD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럼 결국엔 우리가 몇 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야? 6개지. 근데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불편한 건 누구냐면 A가 같은 게 불편한 거야, 나열할 때. 근데 생각해봐. A는 다 똑같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안 했나? 앞에서 아마 수업 때 보면 있었을 텐데. 똑같다라는 얘기는 나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내가 우리 수업 때 했잖아. 내가 그 조합 보면 그려지 내가.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나열할 필요가 없다. 얘네가 똑같다는 얘기는 나열의 필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해되지? 아, 다시. 지금 여기 있는 니는요, 나열할 필요가 없다. 똑같으니까. 바꿔 말하면 자리만 정하면 돼, 안 돼? 자리만 정하면 돼. 얘네 들어갈 자리 3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간단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가 들어갈 자리 3개를 먼저 골라. 자리가 몇 개 있는데? 서로 다른 6개의 자리가 있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A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 안 골라? 골라줘요.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자고 그냥. 그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다가 B, C, D를 배열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배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야. 자, 그럼 진짜 똑같나 안 똑같나 확인을 해볼게. 기억을 할까? 자, 6C3을요. 지금 봐봐. 제 팩토리얼로 고쳐져 있잖아. 내 얘를 팩토리얼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팩토리얼로 어떻게 고쳤지? 오, 좋았어. 알팩 곱하기 팩분의 팩이었지. 거기에서 근데 구조가 이랬지. 팩분의 팩인데 밑에 팩분의 앞에 있는 둘을 뭐 한 개? 더 한 개. 위에 있어, 없어? 있어. 기억나? 이걸 이렇게 썼었어, 우리. 자, 참고 다시. NCR은 팩토리얼로 고치는 게 R팩 M 빼기 R팩 분의 몇 팩? M팩이었어. 니팩, 니 빼기 니팩, 니 더하기 니팩. 그지? 자, 좋아. 그럼 얘도 팩으로 고쳐. 3팩, 6 빼기 3팩 분의 6팩 곱하기 3팩.
똑같지? 다시 얘도 순열 조합으로 풀어볼까? 조합 순열로. 자, 몇 개 자리가 있어 지금? 7개 자리가 있지. 7개 자리 중에 A 들어갈 자리 3개 골라 안 골라? 자리 4개 남았지. 4개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몇 개 골라? 2개 골라. CD 배열해야 하네? 배열해요. 그럼 다시 이거를 팩토리얼로 고치면 되겠네. 얘는 3팩 4팩분의 7팩 곱하기 4C는 2팩 아이고 2팩분의 다시 4팩 곱하기 2팩 약분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게 맞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도 돼. 근데 그냥 불편하면 조합 순열로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 다 풀려. 이해돼? 어려워? 안 어렵지? 자, 요거 일단 정리해 주시고, 네,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에 대한 설명이고,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조합을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뒤에 가서 뭐 이항 정리 같은 거 배우고 할 때 이제 거기서 뭐 삼항 정리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럼 거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보면은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는 것보다 선택의 관점에서 조합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좀 있어. 그래서 나는 둘 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응. 학교에 막 위에 선배들 학교 좀 잘 붙었든? 의대? 서울대 의대 한 명이라고? 야, 대박 냈네? 이번에? 다해서 몇 명이나 돼 그게? 그래? 6, 7? 그럼 니네 학교에서 대학을 잘 가려면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제? 300명이야? 200명이야? 240명. 세네. 자. 공식 확실히 이해되고? 응. 다 정리한 거야? 좋아. 그 다음에 볼게 이제.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겠지.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 쓰임입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할 거야. 어렵진 않아. 그냥 요 내용만 이해했으면 다 풀리는 것들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쓰임은 그냥 정의대로의 쓰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나열하는 방식이야, 그냥. 이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열할 필요가 있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순서가 정해진 것. 그러면 여기서 그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나열할 필요가 없으므로 순서가 정해졌다랑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럼 이 얘기는 같은 것들이라는 게 n개 중에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럼 n개 중에 순서가 특정한 몇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 또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써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야. n개 중에 정확히 말하면 이 n개 중에 이제 이거야. 순서가 특정한 몇 개 n개 중 특정한 몇 개 순서가 결정된 것에 결정된 n개의 나열. 자, 이거를 구할 때 써.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A, B, C, D, E, F 서로 다른 6개를 한 줄로 배열할 거야. 배열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나열을 하는데 나열하는 경우 중 이런 경우 A가 B보다 앞에 오고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구해보고 싶어. 이해됐어? A가 B보다 앞에 오고 B가 C보다 앞에 와. 그럼 그 얘기를 치면은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지.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그러면 자 푸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어 없어? 있게 될 거거든.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 얘네들 순서가 정해져 있지. 나열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같은 걸 취급해도 돼 안 돼? 돼. 아까 그랬잖아. 그럼 같은 걸 취급해도 되니까 A, B, C를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너랑 둘 다 X, X, X 하자. A, B, C를 됐어요? A, B, C를 X, X, X 하고 그 다음에 D, F가 있다고 치고 얘네들 나열해야 안 해요?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나열을 하는 경우는 3팩분의 몇 팩이 될 거예요? 6팩이 되겠죠. 그럼 나열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나열을 했는데 X2, X, FD, X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얘의 경우 중에 이런 게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맨 첫 번째 X가 누구 하면 돼? A하고 두 번째 X가 B하고 네가 C 하면 되는 거지. 문제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어려워? 안 어렵지?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뭘로도 풀 수 있다고? 조합 순열로도 풀 수 있다고.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이거를 조합 플러스 순열로 풀어보자고. 몇 개를 나열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열해야 돼. ABC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자리만 정해주면 돼. 그렇지. 그럼 ABC가 들어갈 자리 몇 개 골라줘? 그렇지. 3개 고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 배열해요 안 해요? 해요가 되는 거야. 됐어요? 어렵지가 않죠. 네. 자, 일단 요게 하나가 나와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 얘를 두 번째 얘. 예전에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 자, 통 안에 공이 들어있어. 여기 통이 있어. 공이 들어있는 통이 3개가 있어. 3개 안에 이제 자, 이 통은 3개가 다른 통이야. 얘가 A, B, C 통이야. 통이 달라. 이 안에 공이 얘는 2개 들어있고 얘는 3개 들어있고 얘는 4개 들어있어. 여기서 공을 꺼내는 방법에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야. 됐어? 그럼 여기서 공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봐. 네가 얘 안 꺼내고 얘부터 꺼낼 수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해돼? 아, 네 둘 사이에 순서가 있어. 근데 네랑 네 사이에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럼 얘네 셋 사이에도 순서가 있어 없어? 얘네들이 순서가 있고 얘네들이 순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라고 쳐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하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뽑을 때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A에서 공을 몇 번째에서 뽑을지만 정해주면 됐어요? 맨 먼저 뽑게 되는 공은 위에 공이지 무조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A 2개, B 3개, C 4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A, B, C, C, B, A, B, C, C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누구의? A 통의 위에 공. 얘는 A 통의 아래 공. 얘는 B 통의 제일 위에 공. 가운데 낀 공, 제일 밑에 있는 공. 정해지지, 저절로. 니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이 경우를 계산하는 건 2팩, 3팩, 4팩분의 2, 3, 4 더하면 9죠? 9팩 이게 계산이 되는 거야. 물론 이걸 순열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합, 순열로도 풀자. 얘는 조합만으로 풀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그럼 총 공을 몇 개 뽑아야 돼? 9개 뽑아야 되죠. 9개 뽑을 때면 몇 번째에서 A공 뽑을지만 정해주면 되지. 왜? A를 뽑을 땐 어차피 니들 사이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A 뽑는 차례를 정하는 게 9C. 남은 7개 중에서 B 뽑은 건 7C3. 그럼 남은 4개 중에 4개 뽑은 거 한 가지인가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걸 다시 팩토리얼로 고치면 2팩, 7팩분의 9팩 곱하기 3팩, 4팩분의 7팩이니까 똑같이. 이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어렵진 않아. 그치?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야. 최단거리 경로의 수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원래 문제에서 많이 나와. 1111 이렇게 쓰는 문제 기억나? 아니야. 자, 볼게.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설명 먼저 해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최단거리 경로의 수는 이런 거야. 어? 기억나? 이 문제 기억나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요 같은 것이는 순열을 쓸 수가 있어. 자, 근데 이거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분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풀 수 있고 그 1111 쓰는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합의 법칙으로도 쓸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길이 조금 반듯반듯하고 규칙적으로 생겼잖아. 자, 길에 내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길에 규칙이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요. 합의 법칙은요, 길에 규칙이 잘 안 보이면은 그때 합의 법칙을 쓰세요. 이 문제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쓰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좀 정해져야 되냐면 이동하는 방향별 횟수가 정해져야지 이걸로 풀 수 있어. 됐어요? 방향별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됐니? 좋아. 아, 시간 되게 빨리 가네.
것만 설명합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 맞아? 위로 몇 번? 2번 가야 되지. 그럼 내가 여기서 가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어차피 오른쪽 위로 가도 되지만 위로 가고 오른 가도 되고 위로 가고 오른쪽 가도 되지.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 경우랑 같아 안 같아?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3팩 2팩분의 5팩이 되는 거야. 이해돼? 한 더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이거를 조합 플러스 순열로도 풀 수 있거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봐. 우리 결국엔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이동을 해야 돼? 5번의 이동을 해야 돼. 그럼 5번의 이동을 할 때 몇 번째에서 위로 갈지 혹은 몇 번째 이동에서 오른쪽으로 갈지만 정해주면 돼, 안 돼? 돼요. 5번의 이동 중에서 몇 번째에서 위로 갈지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몇 번째만 오른쪽으로 갈지만 정해주면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근데 얘를 팩토리얼로 고치면 어차피 2팩, 3팩분의 몇 팩이야? 5팩이라 똑같을 수밖에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 좀 좋아하거든?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서는. 자, 다시. 세 번째는 이거를요, 뭘로도 풀 수 있냐면 합의 법칙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원리는 이해하고 있니? 중학교 때 이해하고 풀었니?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 잘 봐. 내가 합의 법칙으로 쓰는 방법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 위치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요, 여기를 거쳐서 일로 오든지 일로 오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내가 여기 위치로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걸로 분류가 돼, 안 돼? 분류하면 뭐 하자였어? 분류하면 더하자. 니 더하면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이 2가지지. 다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이 일로 오는 거밖에 없어. 1가지지.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건 1가지야. 그럼 자,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오는 방법은 이걸 거쳐 오든가 이걸 거쳐 왔겠지. 그러니까 니니 더하니까 다시 3가지야. 3가지고 1가지고 4가지고 6가지라 여기가 10가지가 돼. 자, 요렇게를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대충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네,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내일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약간 부탁이 있는데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와. 그럼 더 좋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끝이에요.